네, 이번 순서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지역구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새롭게 신설된 선거구죠. 대전 유성갑의 첫 번째 일꾼으로 지역 발전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성실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스튜디오에 모셔서 20대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승래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비서관, 또 안희정 충남지사의 비서실장 역임 등 국정 운영과 지방자치에 참여했던 경험 가지고 계십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큰 자산으로 여기고 계시다고 예, 전해 들었는데요. 예. 우선 정치, 정계에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구 갑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한 게 한 3년 남짓 네. 정도 되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대학생 이후로는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주로 이제 공적인 일을 좀 주로 했습니다. 네. 예. 그 중에는 정치도 했었고 또 시민단체 활동도 했었고 이렇게 이제 공적인 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건 특별한 계기를 찾기보다는 네. 저한테는 조금 자연스러운 일이었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또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2002년도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네.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청와대에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네. 청와대 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충남도지사 안희정 지사와 함께 네. 충남도청 비서실장으로서 일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요번에 제가 출마를 결심을 하게 돼서 네. 출마를 통해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된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 제가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예. 정치에 들어오게 되셨다 이런 말씀이신 것 예. 같습니다. 의원님 지역구인 유성갑은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선거구고요. 또 지역민들의 첫 번째 선택을 받으신 의원이 되셨어요. 현재 지역 현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예, 아마도 국민 여러분께서 유성하면 두 가지가 크게 떠오르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단지.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유성 온천. 네.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떠오르실 텐데요. 제가 있는 유성 갑 지역은 그 중에서 온천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온천이 있으면서도 그 주변에 대학이 유성 전체적으로 6개가 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저희 유성 갑 지역에 또 한 3개의 대학이 국립대 3개가 있습니다. 네. 충남대, 한밭대, 카이스트. 그렇군요. 이렇게 예. 한 지역구에 국립대가 3개 있는 데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이런 좀 특징을 갖고 있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성 온천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아마도 상당히 큰 규모죠. 전국적으로도 내놓으라 할 만한 규모인데 유성 5일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일, 9일 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 되면은 네. 정말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예.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렇게 유성에는 큰 대학 3개가 있다라는 네. 젊음의 도시, 네. 온천이 있다는 점, 또 전통장이 있다는 점, 네. 이런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유성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거를 어떻게 잘 융합을 시켜서 유성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 이게 저한테 주어진 또 우리 유성구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거를 융합시키는 힘이 저는 교육과 문화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회 상임위 중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네, 네. 선택하게 그러시죠.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현재 지역구가 교육과 문화와 관광이 가장 그렇습니다. 주요 현안으로 예, 볼 수 맞습니다. 있겠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되실 텐데요. 이 상임위가 이제 누리과정 문제도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곳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교문위의 현안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상임위 활동을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과 역사교과서 문제가 사실은 저희 교문위 전체를 항상 이렇게 좀 어렵게 하는 주제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누리과정은 이제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것이니까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이고 네. 역사교과서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막 국론을 분열시키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문제를 제외한다면 사실은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구 절벽 시대에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네, 있고 네. 그래서 교육 쪽도 뭔가 구조적인 큰 변화를 가져와야 될 때다라는 거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과제가 있는 만큼 사실은 그런 좀 어찌 보면 그 누리과정 예산 역사교과서 문제와 같은 이런 약간 좀 이런 사안들은 빨리 정리를 하고 네.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대화를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네, 하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은 제가 예전에 청와대 근무를 할 때 교육 담당을 한 1년 정도 네. 10년 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했던 주요 정책 중에 이제 방과 후 학교라든지 평생학습 진흥이라든지 네. 이런 몇 가지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제들에 대해서 정확히 한 10년 만에 네. 일종의 AS를 하는 그런 기분으로 네. 좀 임하고 있고요. 또 한편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인해서 교육과 네. 문화 인프라나 이 콘텐츠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임위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른바 그 열정페이라고 하죠.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청년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근무하는 그 근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안 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배경과 함께 법안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네. 최저임금은 지금 이제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따져서, 시간으로 따져서 6,030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6,030원을 시급으로만 규정을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월급으로 계산하는 것과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과 이렇게 갭이 발생합니다. 네. 그 갭이 왜 발생하냐면, 우리는 일주일 일하면 하루에 그 주휴수당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월급으로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게 돼요. 네. 근데 시급으로만 하게 되면 포함이 안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이제 6,030원의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2천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시급으로만 계산하면 여기서 약 20만 원 가까이가 빠지게 돼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해마다 최저임금 심의를 할 때 각 주체들, 사용자, 노동자 대표, 공익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를 할 때 시급과 월급을 병기할 거냐, 병기하지 말 거냐 해가지고 항상 다툼이 있어 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제가 낸 거는 최저임금을 할 때 시급과 월급을 나란히 쓰도록 시급은 얼마고 월급은 얼마다. 네. 그렇게 하면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게 되죠. 네. 이게 없으면 오히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아주 눈여겨봐야 할 그런 법안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인터뷰 주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번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유난히 충청권 역할론이라고 할까요? 충청권이 더욱 정치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그 현재 지역구뿐만 아니라 충청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충청권 대망론이다. 충청권 역할론이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비단 인구가 그러니까 충청도의 인구가 예전에는 영남, 호남, 그다음에 충청도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제 충청도가 호남 인구를 추월해서 네. 충청도 역할론이 훨씬 더 강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만 네. 실제로 최근에 그 충청도가 전국에서 가장 발전상이 두드러져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가의 에너지가 충청도에 좀 모이는 좀 느낌이죠. 네. 그거는 이제 또 대표적으로 세종시라는 게 네네. 만들어지면서 그 역할이 훨씬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물론 훌륭하신 인물도 많이 좀 나오고 계시죠.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라든지 안희정 충남지사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등장하면서 충청도 대망론에 훨씬 더 기름을 붓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충청권 역할론, 충청도 대망론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영남과 호남의 그 고질적 지역주의에 대한 그 비판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충청도 역할론을 또 다른 지역주의, 또 지역 감정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히려 이제 충청도가 갖고 있는 기질적 특징들, 또 지리적 특징들로 인해서 갖는 그런 지역 통합, 지역 화합적인 네. 역할이 네. 충청도한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면에서 저희 충청도한테 주어진 과제는 비단 충청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과제인데 분권을 조금 더 가속화시켜야 되고 네. 또 균형 발전을 좀 튼튼하게 지켜내가는 것. 그러니까 분권과 균형 발전을 보다 좀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의 첫 번째 일꾼으로 지목받으신 만큼 어깨가 참 무겁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앞으로 의정 활동하시면서 목표와 각오라고 할까요?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요즘 새벽에 대전역으로 가서 네. 대전역에서 서울역으로 와서 서울역에서 이제 국회로 이렇게 출퇴근을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왕복 4시간 정도를 다니고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다니고 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네. 피곤할 텐데. 물론 피곤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제 정치의 출발이 결국은 저희 지역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출퇴근을 할 생각을 좀 가졌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니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의 유권자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그 대화의 수준이 국가 전체의 문제, 또 우리 지역의 작은 문제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함으로써 초선 국회의원인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고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각오를 다지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튀지 않으면서도 좀 성실하게 하나하나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작은 문제이기까지 네. 하나하나 고민하고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고 이 과정에서 정치가 또 정치인이 신뢰를 받았으면 저로 인해서 그래도 정치가 조금 그래도 역할을 하는구나 네. 라는 평가를 저를 통해서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의원님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진행될 정기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 등 1년 중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이 이루어질 텐데요.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여소야대 3당 체제에서의 소통과 협치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논란,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지금입니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를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에 둔 만큼 모쪼록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생 법안이 협치를 통해 제대로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방송 국회 투데이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